내 남편은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나를 없애려 했지만 그는 내가 죽음을 위장하고 돌아와 자신의 모든 악행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김수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저명한 로펌의 고층 빌딩에서 강렬한 성취감을 느끼며 나왔지만 속으로는 커져가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방금 큰 기업 소송에서 승리하여 내 명성과 상당한 연말 보너스를 확보했지만 주변 동료들의 박수와 축하 인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남편인 박민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고급 한남동에 있는 우아한 타운하우스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민호는 늘 앉던 안락의자에 없었다. 그의 스포츠 코트가 소파 등바디에 걸려 있었고 반쯤 마신 위스키 잔이 유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민호라고 힘주어 부르자 주방에서 냉장고 문이 닫히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뒤로 넘긴 윤기 나는 머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미소에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일찍 왔네라고 가벼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나를 재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예정보다 빨리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우리 옛날처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하이힐을 벗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며 내 제안을 평가하는 듯 하더니 좋아 주문할게. 아직 아무것도 요리하지 못했어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꺼내는 동안 나는 사랑과 함께 더욱 어두운 무언가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관찰했다. 최근 그의 소원함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내가 발견한 작은 거짓말들과 잦은 부재는 한때 우리 결혼 생활의 기둥이었던 신뢰를 좀먹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주문한 초밥을 먹으며 침묵을 깨려고 노력했다. 요즘 클럽 버텍스 사업은 어때요? 바빴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민호는 자신의 접시에 집중하며 고개를 들지 않고 괜찮아. 사람들은 파티를 멈추지 않아. 항상 축하할 일이 있지 라고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 보여서 거의 보지 못했어요. 민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짜증의 섬광이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미소로 가렸다. 알잖아. 나중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설득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다. 민호가 침실로 들어가자 나는 거실에 남아 이메일을 확인하는 척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부추겨 민호가 테이블 위에 무심코 두고 간 휴대전화를 집어들게 했다.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한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공유했다.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열고 최근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K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가 내 눈길을 끌었다. 메시지에는 모든 것이 내일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 메시지는 매우 모호했지만 그 어조에서 나는 위협을 느꼈다. 민호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고 나는 서둘러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그는 문턱에 멈춰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이래?
그는 거의 비난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냥 몇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없이 침실로 돌아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는 껍데기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나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는 듯한 감시받는 느낌이 나를 압도했다. 며칠 후 우리 부부가 친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민호는 매력적이고 자상했으며 스스럼 없이 대화했다. 테이블 위의 모두는 우리를 부부로서 칭찬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와의 시선 마주침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지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단둘이 있을 때 내게 물었다. 수진, 너 괜찮아. 오늘 밤 너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망설이다가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평범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은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이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알잖아?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해도 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알아 지은아. 고마워 라고 대답한 후 테이블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민호는 내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룹의 한 남자와 몇 분 더 남아 이야기했다. 조수석에서 나는 민호가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이야기하던 남자는 그에게 봉투를 건네주었고 민호는 그것을 재빨리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민호는 운전하는 시선 그대로 무심하게 클럽 사업에 관한 거야. 네가 걱정할 일은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에 담긴 냉담함은 찬물 한 바가지처럼 느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을 함께 만들어 온 남자 옆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동안 나는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메시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위험의 감각은 피할 수 없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고 내 직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벗어나 깜짝 놀랐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화면을 확인해보니 K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가 보였다. 내용은 실패하지 마라였다. 두려움과 혼란이 나를 덮쳤다. 나는 적어도 아직은 맞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알아야 했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서는 어두운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도시가 야간 리듬을 계속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말이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미지수였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막 감지하기 시작한 위험에 의해 규정될 것이었다. 방 안에서 알람이 울렸지만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나는 불안한 경계 속에서 밤을 보냈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K에게서 온 메시지의 단어들이 내일이야. 실패하지 마라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비치는 고요함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폭풍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때 내가 그에게 가졌던 신뢰는 매 순간 더욱 산산조각 났다. 나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사무실에 도착해서 나는 내 사건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내 비서인 유나는 내 산만함을 눈치채고 피곤해 보이시네요. 댁은 괜찮으세요? 라고 무심한 듯 물었다.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며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지만 그녀의 말은 나에게 씁쓸한 느낌을 남겼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가 민호도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까.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다가 나는 결정을 내렸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나의 변호사 경력은 나를 여러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었고 내가 선택한 최경수 탐정은 그의 신중함으로 유명했다. 그에게 전화했을 때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도움이 필요해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최경수 탐정은 물론이죠, 김 변호사님. 언제 어디서 뵙죠? 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남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최경수 탐정을 만났다. 나는 스카프를 두르고 짙은 선글라스를 썼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최경수 탐정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무엇을 조사해드리면 될까요? 그는 노트를 꺼내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말로 내뱉는 것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내 남편이에요. 그가 내게 해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수상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나는 그가 집에 없을 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최경수 탐정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답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최경수 탐정이 첫 번째 보고서를 전달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것을 받고 봉투를 열기 전에 문을 잠갔다. 안은 민호가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건장한 남자와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들은 그들이 민호의 클럽 뒤편 골목에서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남자의 자세와 그가 민호와 악수하는 방식에는 무언가 불안한 것이 있었다. 마치 거래를 끝내는 것처럼 말이다. 사진과 함께 최경수 탐정은 강동철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첨부했다. 그는 갈취와 납치 전문, 조직 범죄 집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과거 기록을 보았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다. 강동철은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지만 납치 혐의를 포함한 전과가 있었다. 그와 민호의 연관성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즉시 최경수 탐정에게 전화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왜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경수 탐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들 사이에 오간 또 다른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불법적인 무언가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일에서 범죄자들을 다루었지만 이런 일이 내 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결혼했던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 민호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와 마주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내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죄책감의 징후를 찾았다. 민호는 내 질문하는 듯한 시선을 눈치챈 듯 눈썹을 치켜뜨고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 오늘따라 말이 없네. 나는 떠보기로 결정했다. 그냥 당신이 클럽에서 너무 많이 일하는 게 걱정돼요.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잠시 경직되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왜 그렇게 말해? 뭘 들었어? 그는 그가 의도했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더 방어적인 어조로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알잖아요. 저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민호의 대답 미소는 피상적이었고 거의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다. 대화는 재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나는 그에게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는 내가 무언가를 알아내고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 날 최경수 탐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을 때 왔다. 탐정의 목소리는 매우 긴급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철이 제 사람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내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위험한가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당신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그의 계획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에 알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언은 몇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민호는 나를 산만하게 만들려는 듯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행동했다. 그는 꽃을 가져오고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친절함 뒤에는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밝혀내야 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최경수 탐정의 문서를 검토하던 중 나는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민호가 몇 주 전부터 익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고 있었다. 날짜는 강과의 만남과 일치했다.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내 목숨 내밀에 모든 것이 위태로웠고 내가 함께 잠자리에 드는 남자가 나의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와 비밀 만남으로 시작된 폭풍우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배신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은 나에게 중대한 결정을 가져왔다. 전날 밤 몇 시간의 숙고 끝에 나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었다. 임박한 위험과 생존 본능이 마침내 내가 결코 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선을 넘도록 나를 밀어붙였다. 그날 아침 두려움과 결단력이 뒤섞인 채 나는 서울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중희 형사는 인내심과 복잡한 사건 처리 능력으로 유명한 노련한 경찰관이었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법조계에서 알려져 있었고 그는 내게서 풍기는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형사는 물으며 자신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말할 모든 단어는 나를 진실의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위험에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저는 제 남편이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뒤이은 침묵은 숨 막힐 듯했다. 한 형사는 나의 말과 표정을 평가하며 나를 응시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핸드백을 열고 최경수 탐정의 보고서 사진, 그리고 민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 형사는 시간을 들여 자료를 검토하며 읽는 동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그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 형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획은 그날 오후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 형사는 팀을 모았고 그들은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순위는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도청 내용과 사진이 좋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은 민호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그의 강과의 만남에 정보원을 심기로 결정했다. 나는 특수요원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경찰 작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은 초현실적이었지만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안전은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이 정보원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당신을 항상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 형사는 안심시키는 어조로 대답했다. 며칠 후 경찰은 전구라는 이름의 정보원을 강동철의 신뢰 관계에 심었다. 거친 외모와 위험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능력으로 전구는 강의 활동에 가짜 협력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확보한 첫 번째 녹음은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녹음된 대화에서 강과 민호는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일상적인 일을 믿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내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강은 경고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를 믿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야. 누군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너무 늦을 거야. 민호는 결론지었다. 나는 한 형사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모든 단어는 내가 민호에 대해 쌓아 올린 이미지에 비수를 꽂았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다. 나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남자가 이제 내 목숨에 대해 마치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이 작전을 진행하기에 충분합니까? 한 형사는 녹음기를 끄면서 말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까? 나는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지금 그를 막지 않으면 그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내가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팀의 결정으로 인해 논쟁이 발생했다.
아이디어는 내가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그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민호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다. 한 형사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자백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했다. 나는 두려웠다. 민호와 마주한다는 생각.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지만 나의 두려움은 녹음된 내용을 기억하면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물건,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다. 나는 그것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민호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연습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경찰은 내 목걸이에 숨겨진 마이크를 설치했고 모든 단어는 한 형사 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될 것이었다. 보고 싶었어요, 민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와인 잔 2잔을 따르며 말했다. 민호는 나의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소파에 앉아 잔을 받았다. 바빴잖아, 알잖아. 그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때때로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나는 단지 우리가 예전처럼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신중함과 더 어두운 무언가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괜찮아, 수진. 걱정할 것 없어. 그는 마침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부족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나 자신을 침착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저는 단지 당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랬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 편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들은 민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강렬했고 거의 나의 실제 의도를 해독하려는 듯했다. 우리가 침실로 올라갔을 때 민호는 평소보다 더 세게 나를 안았다. 나는 온몸에 오한이 들었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모든 순간이 위험한 게임이며 가장 작은 약점의 징후라도 전체 작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깊은 곳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것과 맞설 준비도 되어 있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더 큰 투쟁 생존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일부였다. 몇 시간 후 나와 한 형사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나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경찰팀을 만났을 때 밤은 어둡고 고요했다. 손전등 불빛은 공간을 간신히 비추었고 현장을 드러냈다. 기술팀은 카메라 메이크업 및 녹음 장비를 검사했다. 한 형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작전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한 형사는 임시 테이블 위에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것이 실제 사고처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호의 반응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면 그를 체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테이블 옆에 서서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듣는 모든 단어는 상황의 초현실적인 본질을 상기시켰다. 나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폭로하기 위해 고안된 함정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 몇 시간 후 창고는 신중하게 조작된 혼란의 현장으로 변했다.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나의 몸에 가짜 상처를 만들기 위해 정밀하게 작업했다. 내 얼굴은 가짜 피와 상처로 뒤덮였고 깨진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내 손은 떨렸다. 수진 씨,
이것이 필요합니까? 특수 효과. 기술자가 내 피부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그의 말은 나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돌아섰다. 나는 희생자로서의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모든 단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은 도시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서 진행될 것이었다. 경찰은 내가 유일한 관련자인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 할 것이었다. 손상된 차량, 아스팔트 위의 스키드 마크,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몸. 모든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했다. 팀은 근처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며 정확하게 움직였다. 나는 기술자들이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동안 담요로 덮인 차에 땅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한 형사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멈출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공해야 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일하는 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한 형사는 민호가 일하는 클럽에 익명의 전화를 걸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위독한 상태였다. 민호의 반응이 핵심일 것이었다. 그가 실제로 나에 대한 음모에 연루되었다면 그의 반응이 그를 배신할 것이었다. 근처 벤에서 경찰팀은 카메라를 모니터링했다. 나는 여전히 땅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나 근처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를 포착할 작은 숨겨진 마이크가 있었다. 한 형사는 민호의 도착을 기다리며 찌푸린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차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거했다. 그는 뛰쳐나왔지만 가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관찰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진정한 절망이나 걱정은 없었고 단지 차가운 평온함만 있었다. 결국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그는 혼잣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에 포착되었다. 벤 안의 팀은 숨을 참았다. 민호는 천천히 내 몸으로 다가갔고 그의 발소리는 밤의 공기에 울려 퍼졌다. 너무 늦은 것 같군.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런 다음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K. 끝났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잘 됐어.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벤 안에서 한 형사는 특수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그들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수 요원들은 민호가 반응할 틈도 없이 재빨리 움직여 그를 포위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쉽게 제압되었다. 나는 땅바닥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내 몸은 밤 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긴장감 때문에 떨렸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너는 나에게 이럴 수 없어.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쳐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시선을 고정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민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힘도 있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호. 저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도록 했을 뿐이에요. 민호의 모습은 경찰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가짜 사고 현장 옆에 서 있었다. 한 형사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그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았다. 나는 부서진 차와 카메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작전이 끝났을 때 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다. 수진 씨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강동철이 남긴 음성 메시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 했고 마치 그들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고 너도 마찬가지야. 메시지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한 형사는 찌푸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나의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민호를 둘러싼 그림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고 이제 내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몇 시간 후 신문실의 긴장감은 분명했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억눌린 분노와 차가운 무관심 사이를 오갔다. 투명한 거울 뒤에서 나는 한 형사 옆에서 장면을 지켜보았다.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미터 떨어진 민호의 존재는 내가 통제해야 할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나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그가 말하게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형사는 팔짱을 끼고 거울을 통해 민호를 연구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똑똑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요. 그는 무고한 사람, 배신당한 남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내 안에 폭풍을 숨기는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인 후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울 뒤에 남겨졌다. 나는 이 순간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더 쉬워지지는 않았다. 나는 감정의 혼합을 통제하려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내 손은 약간 떨렸다. 방 안에서 한 형사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민호 맞은편에 앉았다. 민호 부인의 죽음을 걱정하는 대신 축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저를 신문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신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민호. 은행 송금 메시지도요. 모든 것이 당신이 수진 씨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공범들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민호는 몸을 숙이고 목소리는 낮고 아기에 차 있었다. 정황 증거입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공범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진 씨가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형사는 침착했지만 거울 뒤에서 나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조종은 계산적이었고 이야기를 뒤집는 그의 능력은 무서웠다. 잠시 동안 나는 내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 그의 카리스마, 그의 자신감을 기억했다. 이제 바로 그 자질들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별도의 방에서 나는 한 형사와 수사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민호의 녹음 파일과 그의 재정 기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있었다. 모든 페이지는 내가 가장 깊은 방식으로 나를 배신한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동철이 이제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가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남긴 음성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한 형사는 보고서의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호를 체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피곤함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단지 말에 불과합니다. 강에게 더 많은 동맹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당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산다는 생각은 나를 더 갇힌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민호가 체포되는 순간을 꿈꿨고 그것이 내 악몽의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경찰이 제공한 안전 가옥의 고독 속에서 나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차갑고 장식 없는 벽은 내가 민호와 공유했던 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지은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경찰 작전이나 나를 둘러싼 공포와 관련이 없는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지은아, 나야.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수진아, 너무 걱정했어. 뉴스에 보도된 이후로 너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 괜찮아, 모르겠어. 모든 것이 너무 초현실적이야. 민호는 구금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 지은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수진.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혼자가 아니야. 그나 다른 누구도 너를 다르게 느끼게 하지 못하게 해. 지은의 말은 일시적인 위안을 주었지만 임박한 위험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안전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왔다. 한 형사는 나에게 새 녹음 파일을 보여주기 위해 경찰서로 나를 불렀다. 강희 측근에 침투했던 정보원 전구가 중요한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은 민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합니다. 한 형사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민호는 이미 체포되었잖아요. 그들은 또 무엇을 원하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이것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불법적인 사업 활동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은 그것들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사라져야 할 문제입니다. 한 형사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내게 닥쳤다. 나는 민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맞서고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내 안에서 섞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마비시키는 대신 더 깊은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살아남고 그들 모두를 정의 앞에 세우겠다는 맹렬한 결의.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이 끝나기 전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형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입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가지고 놀았지만 이제 제가 그들과 놀 차례입니다. 나는 내 목소리에 담긴 강렬함으로 대답했고 그것은 형사조차도 놀라게 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비가 경찰서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수사팀이 작전의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전구가 확보한 메시지는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이제 민호를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한 형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어다녔다. 그의 시선은 곧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찾고 있는 나에게 멈추었다. 수진 씨,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한 형사는 근엄하게 말했다. 전구가 강과 그의 남은 동맹국들 사이의 회의 장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창고에서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을 제거하고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제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약점을 보일 수 없었다. 내가 나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 너무 가까이 왔을 때는 더욱 그렇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나는 목소리를 억눌렀지만 긴급한 어조로 물었다. 한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이 그 회의 근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은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시작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대답했다. 방은 침묵했다. 한 형사는 존경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와 논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요원들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며 무언가 잘못되면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날 밤 팀은 작전을 준비했다. 위장 차량 안에서 나와 한 형사는 창고에서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 기다렸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는 깜박이는 불빛과 건물 안팎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볼 수 있었다. 전구는 안에 있었고 숨겨진 마이크를 장착하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강이 다른 두 남자와 방금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무전을 통해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들렸지만 나는 모든 단어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차량 안에서 나는 대화를 열심히 들었다. 강이 말하고 있었고 그의 어조는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차가웠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증언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남자들 중 한 명이 거칠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경찰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강이 방역했다. 제 사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폐 속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내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제거해야 할 물건 장애물인 것처럼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분노가 내 안에서 커졌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명확하게 생각해야 했다. 한 형사는 팀에게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창고를 포위하고 모든 출구를 막았다. 안에서 전구는 특수 요원들이 무기를 들고 난입했을 때 놀란 척하며 자신의 껍데기를 유지했다. 꼼짝마 경찰이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긴장이 폭발했을 때 요원 중 한 명이 외쳤다. 강과 그의 부하들은 저항하려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특수 요원들에게 총을 쏘았고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차량 안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한 형사는 라디오를 손에 쥐고 작전을 모니터링하며 내 옆에 앉아 있었다. 2명을 체포했습니다. 강은 저항하고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요. 요원 중 한 명이 보고했다. 대결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경찰은 강과 다른 사람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수갑 소리와 요원들의 명령 소리만이 공간을 침묵하게 했다. 강동철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민호와는 별도의 감방에 수감되었다. 나는 작전의 긴장감을 처리하면서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한 형사는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주장했다. 나는 그와 맞서 그를 눈으로 보고 내 삶에 대해 음모를 꾸몄던 괴물이 어떤 종류인지 이해해야 했다. 내가 신문실에 들어섰을 때 강은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는 없었고 오직 경멸만이 있었다. 우리 작은 공주님이 이제 강하다고 생각하는군요. 강은 비꼬듯이 말했다. 민호와 나를 잡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나 너는 네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모를 거야. 저는 제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동맹국들은 당신들이 야기한 모든 피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나는 내가 그의 눈을 응시할 수 있도록 내 목소리에 단호함을 가지고 대답했다. 동맹 강은 코웃음 쳤다. 이것이 나와 민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있어. 네가 내 일이 아닌 것에 계속 간섭한다면 그들은 너를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내뱉은 말을 숙고하기 위해 잠시 그를 응시했다. 나는 강이 나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방을 떠나기 전에 말했다. 그날 밤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을 때 위험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강의 말은 계속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더 많은 비밀이 밝혀져야 했으며 비록 그 길이 무서웠지만 나는 그것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창밖으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지만 또한 더 결단력이 있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싸울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이 수사팀이 강을 체포한 후 확보한 새로운 녹음 파일을 검토하는 작은 방을 비추었다. 녹음 파일에서 이름 주소 대화가 들렸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을 드러냈다. 모든 단어는 부패와 조직 범죄 네트워크가 민호와 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더 깊은 무언가 어둠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있었다. 나는 한 형사 옆에 앉아 모든 폭로의 무게를 느꼈다.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이 나를 질식시켰지만 나는 물러서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대기업 및 정부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닙니다, 수진 씨. 이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 형사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억눌렸지만 긴급한 어조로 물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희생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끊임없는 위험의 감각은 더 이상 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스크린을 보았고 한 남자가 특히 파일에서 눈에 띄었다. 오태석 회장. 깔끔한 얼굴과 공손한 태도를 가진 그 남자의 이미지는 나에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오태석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계부이기도 했다. 내가 이 발견을 처리하면서 공기는 짙어지는 듯 했다. 오태석과의 관계는 항상 멀었고 그의 차갑고 통제적인 태도로 특징 지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다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오태석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한 형사에게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를 아십니까? 한 형사는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 계부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긴장되었다. 한 형사는 내가 방금 들은 것을 평가하며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태석이 연루되었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자신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해 팀은 오태석의 통신을 가로채야 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최악의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가로챈 통화 중 하나에서 오태석은 내가 즉시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했다. 나의 어머니 신혜선이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수진이 너무 많이 연루되었어. 우리가 이것을 공개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가 침몰할 거야. 오태석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경고했잖아요, 오태석. 내가 더 일찍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망설였고
이제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오한을 느낄 정도로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내 발밑의 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나를 보호해야 할 내 친어머니가 나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오태석과 공모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렸고 녹음의 나머지 부분을 들을 수 없었다. 아직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태석이 계속했다. 그녀가 증언하기 전에 우리가 그녀를 사라지게 할 방법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민호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가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스크린에서 등을 돌렸다. 한 형사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금 그들이 말한 것은 둘 다 기소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지만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내내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 편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팀은 오 회장의 저택을 급습하여 그가 여전히 유죄를 입증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작전은 사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 때문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근처 벤에 앉아 실시간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았다. 특수요원들이 건물에 난입했을 때 그들은 오태석과 어머니가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을 발견했다. 문서들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송금 계약 및 불법 활동 네트워크를 입증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불리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태석은 특수요원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자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딸을 보호한 어머니를 체포할 건가요? 어머니는 경찰을 향해 몸짓을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벤 안에서 나는 가슴 아픈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 형사가 다가와 들어오고 싶은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녀를 만날 수 없어요. 저는 그녀와 마주할 수 없어요.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오태석과 어머니는 별도의 감방에 수감되었다.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나는 어머니와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천천히 신문실로 걸어갔고 어머니는 수갑을 찬 채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왜요?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슬픔과 냉담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오태석은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네가 안전할 거라고 약속했어. 나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어. 안전요? 당신은 저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격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 하지만 너는 문제가 되었어, 수진. 너는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 나는 눈물이 얼굴에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방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을 남겼다. 그날 밤 팀이 압수된 문서를 검토하는 동안 한 형사가 나에게 다가와 커피를 권했다. 오늘 당신은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끝내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위로의 말은 내 고통을 거의 덜어주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를 잃었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잃었다. 적은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아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몇 달 후 재판 날이 왔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은 내가 검사들 옆에 앉아 있는 모든 구석에서 분명했다. 민호, 강동철, 오태석.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의 친어머니와 마주하는 날이었다. 경찰이 수집한 도청 녹음 파일부터 압수된 문서에 이르기까지 증거 더미는 이 사건을 전국적인 관심사로 만들었다. 나는 판사가 자리에 앉았을 때 손을 모으고 지켜보았다. 내 맞은편에는 피고인들이 앉아 있었고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호는 나의 시선을 피했다. 강은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고 오태석은 가짜 평온함을 유지했다. 반면에 어머니 신혜선은 눈이 멍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이전에 자신의 유령처럼 보였다. 선임 검사는 강력하게 사건을 계시하며 범죄에 대한 상세한 요약을 제시했다. 살인 음모 부패 돈 세탁 및 계약 조작. 모든 단어는 망치처럼 내 심장을 때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삶을 되찾을 나의 순간이었다. 재판 중에 민호와 강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나를 제거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계획하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실패로 인해 얼굴이 굳어진 채 눈을 내리깔았고 강은 관심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런 다음 오태석을 부패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은행 송금, 불법 계약이 스스로를 증명했다.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검사는 그녀가 오태석과 적극적으로 공모했음을 보여주는 유죄를 입증하는 전화통화를 제시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판사가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말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언젠가는 네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의 말은 후회로 가득 찼지만 그녀가 야기한 고통을 지울 수는 없었다. 몇 주간의 재판 끝에 선고일이 왔다. 근엄한 어조로 판사는 선고를 읽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살인 음모와 돈 세탁 혐의로 가석방 없는 연방교도소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민호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실패로 굳어졌다. 강동철은 음모와 조직범죄 활동 참여 혐의로 연방교도소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5년 후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었다. 강은 마치 형량의 무게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오태석 회장은 부패 살인 음모 및 정부 계약 조작 혐의로 가석방 없는 연방교도소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오태석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턱의 긴장감은 그의 억눌린 분노를 배신했다. 판사는 마지막 선고를 읽기 전에 잠시 멈췄다. 신혜선은 살인 음모와 은폐 혐의로 복역 기간의 절반을 채운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연방교도소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도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기자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여 법정을 떠났다. 모든 방향에서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를 따라온 한 형사의 도움을 받아 기다리고 있는 차로 걸어갔다. 기분이 어떠세요? 한 형사는 우리가 차에 탔을 때 물었다. 안도되지만 지쳤어요. 이것은 단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한 일은 용감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이 네트워크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형사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내가 느끼는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이겼지만 대가는 엄청났다. 몇 달 후 나는 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나는 특허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음모와 학대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나의 경험은 나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목소리 차이를 만들기로 결심한 여성으로 변화시켰다. 어느 날 자선 행사를 조직하던 중 나는 감옥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열기 전에 몇 분 동안 손에 들고 있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감정이 충만했다. 수지나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네가 내가 후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 나는 단지 내가 결코 하는 법을 몰랐던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너를 사랑한다, 엄마. 나는 편지를 닫고 서랍에 넣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몰랐지만 증오는 나를 어디로도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파트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나는 투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내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겠지만 나는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기꺼이 건설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느꼈다.